네, 안녕하세요. 저는 열매 국어학원에서 중등 국어반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승훈입니다. 네, 저희 열매 국어에서 3월부터 이제 중등 국어반 수업을 개강해서 간단한 중등 국어에 대한 설명회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중등 국어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중등 국어가 추후에 이제 우리 아이가 진학하게 될 고등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국어랑은 또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뒤에 중등 국어반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학교 국어 시험은 어떤 시험이 있냐라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의 중학교 시험은 과연 어떤 유형의 시험이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추후에 고등학교 국어 시험이랑은 과연 얼마큼 다르냐. 그러니까 아마 주변에 혹시 이제 고등학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많이 좀 들으셨을 겁니다. 중학교 때 국어와 고등학교 국어가 너무 차이가 크다. 그러니까 특히 저희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들어오는 신규생으로 들어온 학생들 어머님들이랑 상담하게 되면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는 그래도 국어를 좀 했었는데 고등학교 들어와서는 4등급, 5등급까지도 정말 좀 안 좋다라는 식으로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고등학교 때 국어를 어려워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럼 과연 중학교 국어는 어떤 시험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한산중학교에 대한 2023년 학업 성취사항입니다. 이 학업 성취사항이란 것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얼만큼 등급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성취도를 얼만큼 받았는지인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성취도 평가에서 절대평가죠. 그래서 A, B, C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일단 지금 보시면 평균이 79점입니다. 거의 80점이 가까운데 이건 되게 높은 점수고요. 왜냐하면 평균이 80점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90점에서 100점도 많이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비율을 좀 더 자세하게 봐주셔야 되는데 A등급을 받은 학생이 30%, B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31%입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A부터 E까지 그냥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A, B, 2등급까지가 거의 60%입니다. 60%면 지금 옆에 등급 컷에 비율이 나와 있는데, 이제 2020 교육과정 때문에 저희 5등급제로 바뀌게 되는데, 아무래도 많은 어머님들께서 좀 아직까지는 예전에 쓰던 9등급제가 좀 친숙하시기 때문에 9등급제도 같이 써놨는데, 9등급제에서 1등급은 4%, 2등급은 11%, 3등급은 23%, 4등급이 40%, 5등급이 6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아이가 국어가 B등급, 그러니까 B를 받았더라면 60% 안에 든 거거든요. 그거를 고등학교 점수로 바꾸면 5등급인 겁니다. 5등급은 정말 그냥 평균적인 점수로서, 아무래도 상위권 대학은 조금 수시로 힘든 성적인데, 그러니까 이 60%라는 퍼센트 자체가 9등급제로 들어가게 되면 60%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등급제로 들어가면 3등급인 겁니다. 3등급은 66% 이거기 때문에, 그 다음 또 반면에 A만 보더라도 A도 30%입니다. 30%면 9등급제로 보시면, 네, 3등급이 안 됩니다. 3등급이 안 되기 때문에 4등급에 해당하는 점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는 중학교 때 그래도 A를 계속해서 꾸준히 받아서 공부를 잘한 줄 알았다, 국어를 잘한 줄 알았다 했는데 막상 고등학교 때 들어갔더니 4등급을 받아서 너무 놀랬다라 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좀 아무래도 중학교 성취도 평가와 고등학교의 이런 상대평가 등급컷 비율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도 이제 중간 구석에 제가 정리했던 것처럼 중등에서 성취도 평가와 고등에서 등급제가 어떻게 된 거는, A등급을 아무리 중학교 때 받았다 하더라도 현 5등급제로 본다면 2등급에 해당하는 점수고, 옛날 9등급제로 본다면 3등급에서 4등급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B등급을 받았다라면 지금 5등급제에서는 3등급의 점수인 거고, 옛날 9등급제로 본다면 5등급 혹은 6등급 점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무래도 중등국어와 고등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차이는 이 등급컷 비율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취도 평가는 그냥 점수를 넘으면 절대평가가 되는 건데, 고등학교 국어에서는 점수만 넘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퍼센트 안에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동북고의 학업 성취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성취도 평가와 고등학교 상대 평가의 차이로 인해서 이런 차이점이 생기고, 그다음 무엇보다 뒤에서 한번 또 중학교 국어, 고등학교 국어 문제 스타일의 차이를 볼 텐데, 출제자의 기준이 너무 다릅니다. 출제자의 기준이 다르다는 게, 중학교 때는 그냥 성취도 평가여가지고 점수만 넣으면 돼서 이제 절대평가여서 조금은 비교적 쉬운 난이도로 많이 출제하고, 그다음 중학교 국어 커리큘럼 자체가, 현재 커리큘럼 자체가 정말 기본적인 내용들을 많이 배우는데, 근데 이게 고등학교로 가게 되면 너무 뛰게 됩니다. 그 갭이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학생들이 그 부분에서 처음으로 되게 벽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걱정하시는 게, 중학교 때 한 번도 안 했는데 고등학교 때 괜찮겠느냐 하면, 당연히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대신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에서의 그 갭, 차이를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큰 벽을 한번 넘어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국어로 가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국어 공부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보통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겨울방학 동안에 미리 고등학교 국어에 대해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다시피 A가 8%입니다. 확 줄었죠. 30%에서 8%로 확 줄었고, 그 다음에 B 역시 42인데 이거는 이제 3등급, 4등급, 5등급까지가 다 합쳐진 거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A를 받아야 수시에서도 어느 정도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부터가 일단은 중학교 국어와 고등학교 국어의 큰 차이점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문제를 같이 보면서 어떻게 문제가 다르냐 이런 건데, 왼쪽이 한산중학교 기출문제고요, 오른쪽이 동북고 1학년 기출문제입니다. 1년 차입니다. 딱 1년 차이고요. 한산중 3학년 이 학생이 이 왼쪽의 문제를 풀다가, 이게 2학기 중간고사에서 2학기 기말고사 시험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도 아닙니다. 거의 길어야 반년이고 짧으면 3개월 뒤에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갑자기 확 풀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중학교 기출문제 보시면 너무 단순합니다. 화자는 50대 중년 여성이다. 시간적 배경은 늦가을이다. 시적 화자가 작품 속에 있다. 공간적 배경은 사찰이다.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기본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7번 고등학교 1학년 기출문제를 봐주시면 공간적 배경을 대조했답니다. 중학교 3학년 기출문제, 2학기 기출문제에서는 공간적 배경은 어디이다, 이 정도만 나왔었는데, 불과 6개월 만에 공간적 배경을 대조하라 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중심 소재를 의인화해서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답니다.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요즘 많은 친구들이 좀 어휘도 문제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이들이 처음으로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한다 했을 때 이 추상적과 구체화란 말을 단박에 이해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러니까 6개월 만에 바로 이걸 다 이해해야 돼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각 연을 평서형으로 종결하여 부드러운 어조를 이루고 있고, 선명한 감각적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으며 점층적인 표현을 통해 한계사항을 강조하고 있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산중학교 3학년 2학기 기출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동북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입니다. 보통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4월 말, 입학 이후 4월 말에서 5월 초에 치러지고,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이제 이런 2학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거, 특히 여긴 기말고사였는데, 기말고사는 거의 11월 말에서 12월 달에 치러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6개월 만에 너무나도 다른 난이도와 너무나도 다른 출제 범위를 다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보시면 중학교 국어 문학과 고등학교 문학 둘 다 유사하게 좀 이런 문학 기본 개념과 관련된 문제를 출제해요. 그러니까 문학을 감상하기 위한 표현상 특징 문제를 출제하는데,
하지만 중학교 국어에 비해서 고등학교 때 난이도가 너무 오르고요. 그다음 무엇보다 범위가 너무나도 확장했습니다. 왼쪽에 중학교 3학년 이 문제는요, 정말 그냥 그 작품 정리할 때 핵심 정리 그 4줄짜리, 정말 짧은 4줄짜리 한 번만 보면 되는데, 오른쪽에 동북고 1학년 이런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더 훨씬 많은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혹시나 한산중학교랑 동북고, 그냥 특히 동북고가 고등학교에서도 좀 어려운 걸로 많이 출제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서울 강동구에서 동북고 정도면 평이한 정도입니다. 그다음 특히나 강동구에서 이제 동북고가 남고다 보니까 남학생들이 갈 수 있는 학교가 동북고, 둔촌고, 보성고 등등 있는데, 그 학교에 비하면 물론 둔촌고보다는 조금 어렵지만 동북고는 고등학교 국어 내신에서 평이한 수준입니다. 어려운 수준이 아니에요. 절대 어려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고등학교 문학 수준이 이 정도 문제가 출제된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네, 중학교랑 너무나도 다르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문학 개념의 이 시험 범위에 있는 개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문학 개념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심지어 이거를 직접 학생들이 다 적용해야 되는 식의 문제가 바로 고등국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문법 문제입니다. 문법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예, 왼쪽을 보시면 똑같이 중학교 3학년 기출문제인데, 그냥 단순히 모음 가운데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 이렇게만 나와서 이건 정말 단모음이냐 이중모음이냐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건데, 1번을 고등학교 1학년 기출문제 1번을 보시면 음운 변동이란 하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음운 변동은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밑에 보시면 비음이 아닌 소리가 비음으로 바뀌는 소리, 그 다음에 형식, 형세도 그냥 그 밑에 보면 엄청나게 용언의 어감과 어미 등 단순히 음운의 변동이라는 시험 범위에서만 알아야 되는 개념이 아니라 전체적인 고등학교 국어 문법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국어 문법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시험 범위와 그다음 훨씬 더 지역적인, 되게 구석에 있는, 정말 잘 나오지 않는 기본 개념이 아닌 심화 개념이 많이 나오는 게 바로 고등학교 국어 문법 시험이고요. 그다음에 왼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이중모음을 그냥 단순히 암기만 했으면 풀 수 있었던 문제인데, 고등학교 1학년 거는 이렇게 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학생 스스로 응용해야 되고 직접 찾아서 심화 개념까지 적용해야 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바로 고등학교 국어 문법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중학교 국어와 다른 고등학교는 첫 번째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 네. 그러니까 뭐 수학이랑 영어는 좀 그나마 비슷비슷할 수 있다 하지만, 국어 같은 경우는 너무 난이도가 확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절대평가에서는 그렇게 변별력을 확보할 이유가 없는데, 상대평가에서는 무조건 그 10%, 23%그 퍼센트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변별력 확보에 대해서 고난이도 문제 혹은 100점 방지 문제 아니면 상위권 변별력 문제가 다수 출제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고난이도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요. 그로 인해서 더욱더 기본 개념이 자세해지고 기본 개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기본 개념의 응용인 심화 개념까지 되게 꼼꼼하게 다 나옵니다. 그다음 추가적으로 시험 범위와 출제 유형도 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중학교 국어 문법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암기만 하면 풀 수 있었던 문제인데, 고등학교 국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범위도 많고 추론력, 응용력까지 다 요구하는 수많은 수능형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학교 국어와 고등학교 국어는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잠깐 고등학교 국어, 수능 국어에 대해서, 과목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근데 여기서는 이제 좀 편의를 위해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화법과 독서, 언어와 작문, 매체, 문학 이렇게 다 바뀌었는데, 그래도 좀 설명드리기 쉽게 유사한 개념끼리, 유사한 과목끼리 먼저 묶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는 화법이라는 게 자체가 말하는 방법입니다. 작문은 쓰는 방법이죠. 글을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 때 배우는 말하기, 듣기, 쓰기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의 발표문, 학생들이 하는 토론, 토의, 아니면 학생들이 비평문을 쓰거나 아니면 건의문 등을 쓰는데, 여기서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혹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게 바로 화법과 작문이고, 이 파트는 비교적으로 난이도가 되게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학생들이 쉽게
큰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는데, 문제가 언어 매체입니다. 언어 매체가 이제는 언어가 그냥 문법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화법과 작문이란 과목에 비해 훨씬 더 어려운 난이도고요. 그다음 매체라는 과목이 조금 학생들한테 아직 생소합니다. 좀 그렇게 친숙하지 않는 것인데, 근데 이 매체라는 게 영어로 미디어인데, 이 미디어를 그냥 무비판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비판적으로 필요한 정보만, 혹은 이거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네, 이거는 빼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디어를 수용하는 게 바로 미디어 비판적 수용인데, 그래서 이런 비판적 수용에 대해서 배우는 게 바로 언어와 매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국어의 메인입니다. 문학이죠. 문학은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 고전소설 등 이제는 작품 암기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 작품을 감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국어뿐만 아니라 수능 국어에서도 이제 웬만한 문학 작품이 다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암기해서는 절대 안 되고, 고등학교 국어에서도 이제는 시험 범위에서 애들이 정말 그냥 달달달 암기해서 문제를 풀어오니까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외부 지문을 많이 갖고 옵니다. 이런 외부 지문은 학교 교과서, 학교 프린트에도 없었고 학교 선생님이 미리 공지하지 않은 외부 지문인데, 그런 외부 지문을 가져다가 시험에 출제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그 작품 감상 능력 혹은 작품 해석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기본적인 혹은 핵심적인 개념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바로 독서입니다.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주제융합 등 다양한 글을 읽고 그 글에 맞는 내용 일치를 하고, 그다음 그 글의 내용을 보기에 직접 적용해야 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1등급, 2등급 상위권 변별을 위한 확실한 과목이 독서입니다. 그래서 이 독서 같은 경우에는 주제별 독해 방법 등 다양한 주제의 글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또 글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게 바로 독서라는 과목이다 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중학생을 위한 고등학교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했느냐. 첫 번째, 기본 개념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학교 3학년 졸업을 하고 약 3개월에서 4개월 뒤에 바로 1학기 중간고사,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를 보는데, 그 전까지 미리 기본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너무 그 3개월 동안에 아마 다 돼보시면 아시겠지만, 겨울방학 때 정말 예비고일 수업이라고 해서 여러 수업을 막 다 들어야 되는데, 그때 또 무리해서 다 들으면 고등학교 1학년 가서 좀 지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미리 중학교일 때부터 미리미리 좀 기본 개념을 알아야 되고, 이 기본 개념을 알아두면 좋은 게 고등학교 국어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중학교 국어에서 당연히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과장해서 비유를 하자면, 중학교 때 배우는 게 더하기라면 고등학교 국어에서 배우는 거는 곱하기 그 이상을 배우는 건데, 곱하기를 알고 있으면 더하기는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국어에 대해서 미리 좀 알고 있으면 중학교 국어는 더욱더 쉽게 해결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개념을 단순 암기하는 게 아니라 개념을 이제 이해하기 위한 적용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심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엽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지엽적인 개념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변별력 확보를 위한 고난이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심화 개념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실전에 대한 연습이 꾸준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학생들이 많이 제일 어려워하고 제일 떨려하는 게 뭐냐면, 중학교 국어와 고등학교 국어 그 분위기부터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처음 겪습니다. 이런 내신 시험 같은 경우를. 그렇기 때문에 그 내신 시험을 미리 조금 실전에 대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실전 모의고사 연습도 꾸준히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 중등국어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정규 수업 때는 이제 개념 수업과 문제풀이 등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수업 확인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확인 테스트를 통해서 학생과 1대1로 제가 관리를 해가지고 학생의 취약점을 빠르게 파악해서 이를 보완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요. 학생 관리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과 개별 숙제, 플러스로 오답 분석지 등을 다 작성해서 이걸 모두 다 학부모님께 보내드리고요. 그래서 학부모님께 지금 아이가 어디를 배우고 있는데 어느 개념은 잘하고 있지만 어느 개념은 잘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한 개념을 위해서 어떤 숙제를 제공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학부모님이 매주 진행되는 중등 국어 수업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저희가 정리해서 학부모님과 소통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중등국어 수업에는 이제 바로 학생이 오게 되면
네, 어휘 시험을 봅니다. 어휘 시험 같은 경우에는 독서에 쓰이는 다양한 글에 쓰이는 필수 어휘를 비롯해서 문학 개념어, 문법 개념어 같은 그런 어휘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총 3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1시간별로 문학, 문법, 독서 각각 개념 수업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매달 모의고사 테스트를 봐가지고 혹은 미니 테스트를 봐서 학업 성취도를 확인하고 그다음 이에 대해서 부족한 점을 저희가 따로 피드백하고 있고요. 분석지 작성 및 검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에게 숙제 확인 혹은 수업 때 풀었던 확인 테스트에 오답 분석지를 작성해서 학부모님과 저한테 검사 받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등국어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학생들 입반 테스트에 따라서 좀 반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기본반과 심화반을 두 개로 나눴는데, 일단 등록을 하시거나 아니면 만약에 입반 테스트만 보셔야 되는데, 입반 테스트를 보시게 될 경우 70점 이상을 받게 된다면 심화반이고요. 70점 미만이라면 기본반인데, 둘 수업의 차이점 뭐냐면요. 기본반 같은 경우에는 좀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에 기초적인 수업을 진행하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기본반 친구들은 바로 고등학교 국어를 배우기보다는 일단 중학교 국어를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기본 수준의 수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중등 국어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잘 잡혀 있다라는 가정하에 중학교 3학년 심화에서 고등학교 1학년 기본의 수준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수업은 둘 다 매주 화요일 날 진행하고, 기본반 같은 경우는 오후 4시부터 7시, 심화반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총 3시간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열매 국어에서 진행하는 이제 중등 국어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중등 국어 수업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아니면 중등 국어와 고등학교 국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질문하시고 싶다면 저희 학원으로 바로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매 국어에서 중등 국어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승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